이번 시간에는 충전 시동, 냉난방 장치의 고장 진단 및 정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고장 진단의 29페이지부터 49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의 시간은 끝났다.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알아보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현입니다. 요즘 집이 없어도 차만큼은 좋은 걸 타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제는 단순한 운송수단을 넘어서 제2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의 안전과 기능의 지속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자동차 정비를 담당하는 분들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고장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소개해 주실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강의를 맡게 된 유충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모든 부품들이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만약 충전장치 고장이 생겼다면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충전지의 고장 진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축전지의 단자 오염 상태부터 점검을 시작하는데요. 축전지의 단자와 단자 케이블 사이에는 백색이나 청색의 가루로 오염이 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디게이터를 활용해서 축전지 충방전 상태를 점검하는데요. 대부분의 축전지에는 충방전 상태 및 전액 양을 점검할 수 있는 인디게이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표시창의 색이 녹색이면 정상 상태, 검정색이면 충전 부족, 흰색이면 점검 및 교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축전지 성능을 검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축전지 성능은 전압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멀티 테스터를 활용해 단순 전압을 측정합니다. 멀티 테스터 모드는 DC V에 위치한 후 적색 리드선을 플러스 단자에, 흑색 리드선은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하여 전압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용량 시험기를 활용해 축전지 용량을 점검하는데요. 여기서 축전지 용량 시험기는 고정된 부하를 일정 시간 주었을 때 전압의 강하량으로 성능을 판정하는 장치입니다. 네, 검사를 위한 기기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멀티 테스터라고 하셨죠. 이것으로 또 어떤 검사를 또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네, 발전기 검사와 암전류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발전기 충전 전압 시험을 할 때는 축전지가 정상 상태인지 확인한 후 전압계 멀티미터의 모드를 DC V로 설정하고 적색 리드선을 발전기의 B단자에, 흑색 리드선은 차량의 접지에 설치하여 발전기의 충전 전압을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암전류를 측정할 때는 멀티 테스터의 모드를 10A에 설정을 하고 테스터의 적색 리드선의 위치도 10A로 변경한 후 축전지의 마이너스 단자와 마이너스 터미널을 분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분리한 마이너스 터미널에는 멀티 테스터의 적색 리드선을 연결하시고요. 축전지의 마이너스 단자에는 멀티 테스터의 흑색 리드선을 연결하여 측정하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이 길어졌는데 자리를 옮겨서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뭐요, PD 언제 왔어요? 오늘 미션. 오늘도 미션 열심히 뭐예요? 준비 중인 기대돼요. 기정씨, 미션 왔어요. 미션. 자, 매번 보는 거지만 오늘은 뭘까 한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정비 지침서에 따라 고장 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검사하라. 오늘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여러분, 오늘의 미션, 이 미션을 수행하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미션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오늘의 NCS를 확인하세요. 네, 기정 씨. 오늘도 잘 부탁해요.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 고장 내용의 확인, 분석, 정비, 검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선수 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장 내용의 확인, 분석, 정비, 검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정비 지침서에 따라 확인 점검을 통하여 고장 부위를 파악할 수 있고 진단 장비 활용에 대한 지식과 장비에 따라 측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선수 학습과 핵심 용어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동 장치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시동 모터잖아요. 네. 그런 시동 장치의 고장이 의심된다면 시동 걸 때부터 뭔가 느낌이 딱 올 것 같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살펴보면 될까요? 자동차 시동을 걸 때 변속기의 기어가 치압된 상태로 시동이 된다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시동 시 안전을 위한 장치로 이니비터 스위치, 클러치 스위치가 있는데요. 자동 변속기 차량에서는 P나 N 렌즈가 아닐 때, 수동 변속기 차량에서는 클러치를 밟지 않았을 때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점화 스위치를 스타트로 돌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니비터 스위치와 클러치 스위치를 살펴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요즘 대부분이 자동 변속 차량이니까 클러치 스위치보다는 이니비터 스위치 점검이 더 요긴할 듯한데요. 그럼 이 두 가지만 잘 정비하면 시동 장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피니언 기어, 링 기어를 점검하고 시동 전동기와 시동회로,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축전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앞서 설명하신 축전지 점검 방법은 잘 들어서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외 다른 장치들의 점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먼저 피니언 기어 및 링 기어는 점화 스위치를 스타트에서 온으로 복귀했을 때 시동 모터의 피니언 기어와 링 기어가 분리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분리되지 않는다면 솔레노이드 플런저와 스위치의 고장, 피니언 기어 또는 오버러닝 클러치의 마멸이나 파손 여부를 점검합니다. 시동 전동기는 시동 전동기 솔레노이드 스위치를 점검하는데 스위치의 S단자 커넥터를 탈거한 후 점프 와이어로 B단자와 S단자를 0.5초 내지 1초 정도 연결합니다. 연결했을 때 크랭킹이 된다면 시동 모터의 S단자까지 전원 공급 여부를 점검하고 시동 회로를 확인합니다. 만약 크랭킹이 안 된다면 시동 전동기를 탈거하여 고장 여부를 점검합니다. 시동 회로의 경우는 시동 회로 내에서 고장 부위를 손쉽게 찾기 위하여 엔진룸 퓨즈 박스의 시동 릴레이를 탈거하고 시동 릴레이를 점검합니다. 시동 릴레이가 정상이라면 시동 릴레이를 탈거한 상태에서 배선 테스터를 사용하여 각 단자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신호가 들어오는지를 판단함으로써 고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을 위한 준비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습에서는 항상 안전이 중요하니 안전에 대한 유의사항도 함께 꼭 살펴보세요. 냉난방 장치의 고장 유무는 진단기를 이용한 진단, 에어컨 압력 측정을 통한 진단,
블로어 모터 성능 진단, PTC 히터 성능 점검, 에어컨 작동 시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기를 이용해 냉난방 장치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점화 스위치를 온한 다음 진단 장비를 운전석에 있는 자기진단 커넥터 DLC에 연결하고 차종 및 시스템을 선택하여 DTC 고장 코드명을 확인합니다. 에어컨 압력을 측정하여 고장 원인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현상과 가능한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현상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압과 고압이 모두 낮은 상태 또는 사이드 글라스의 기포가 확인된 상태,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원인을 냉매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블로어 모터 성능을 통해서도 진단이 가능한데요. 히터 코어에 뜨거운 냉각수와 증발기에 차가운 냉매가 유입되어도 실내로 공기를 유입시켜줄 블로어 모터가 정상 작동해야 냉난방 성능을 온전히 발휘시킬 수 있습니다. PTC 히터는 열효율이 좋은 디젤 커먼레일 차량의 냉각수의 폐열이 적어 워밍업 시간이 더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온수식 난방장치와 더불어 난방보조장치인 PTC 히터를 사용하는데 배터리 방전을 예방하고자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만 작동되며 엔진 컴퓨터와 에어컨 컴퓨터가 연차적으로 3개의 PTC 릴레이를 구동하게 됩니다. 에어컨 작동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차량을 그늘진 곳에 정차시킵니다. 차량의 모든 도어와 후드를 개방시킵니다. 에어컨 가스 게이지를 차량의 저압과 고압 라인의 에어컨 서비스 포트에 연결합니다. 블로어 유니트의 입구에서 공기 흡입구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이때 25도에서 35도의 범위가 아니면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테스트를 연기합니다. 에어벤트 토출구에 건식 온도계를, 블로어 유니트 입구에 건습식 온도계를 각각 설치합니다. 끝으로 에어컨 가스 게이지의 고압이 14에서 16kg 제곱센티미터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압력이 높으면 컨덴서에 물을 부어 압력을 낮추고 압력이 낮으면 컨덴서 전면을 덮어 압력을 높입니다. 지금까지 냉난방장치 고장 진단을 실습해 봤는데요. 혹시 이상이 있다 생각될 때 쉽게 진단해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에어컨 컨트롤 모듈 버튼을 이용하여 에어컨 컴퓨터에 출력되는 제어 회로의 단선, 단락 유무를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데요. 점화 스위치 온 후 에어컨 컨트롤 모듈의 오토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A&B 스위치를 2초 이내에 4회 이상 빠르게 누르면 화면 표시부가 0.5초 주기로 3회 전멸 후 해당 고장 코드가 설정 온도 표시부에 0.5초 주기로 전멸하며 두 자리 숫자로 표시됩니다. 고장 코드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의 코드를 2회씩 순차적으로 전멸하며 자기 진단 중에 오프 스위치를 누르면 자기 진단을 마치게 됩니다. 이 마지막까지 소중한 팁 감사합니다. 덕분에 자동차 고장 내용 확인, 분석, 정비, 검사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꾸준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당연하죠. 마무리할까요? 고장 내용 확인, 분석, 정비, 검사.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네, 어느덧 학습이 끝나는데요. 어떠세요? 이번 시간 학습 내용만 잘 기억하면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점검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으로 여러분 모두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고장 진단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은 가라! 앞으로도 알찬 교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냉난방장치의 고장 진단 시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나요? 냉난방장치 고장 진단 시 주의해야 될 점. 일단은 온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냉난방장치에 있어서 주로 제어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보통 다 온도 센서, 서미스터 센서들이 주를 이룹니다. 히터도 그렇고 냉방장치도 그렇고 각 부위의 온도에 따라서 그 시스템의 작동 여부라든지 그리고 작동되는 사항들을 다 입력 요소가 되고 다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잘 한다면은 아마 냉난방장치의 고장 진단을 이제 점검하기 많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장비라든지 이런 진단 기기에 대해서 좀 활용을 좀 잘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쨌든 전문가시잖아요. 예. 어쨌든 학력에 오래 계시고 거기까지 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들려주실 얘기 있으신가요? 노력이라고 하면 일단 처음에 저는 원래는 경기도 쪽에 지방 출신인데 일단은 뭐 학교는 이런 자동차 전문대에서 이제 자동차 정비를 이제 공부를 해서 이쪽에 이제 자동차 정비 업계에 이제 접어들게 됐는데 먼저 자동차를 좀 배우려고 하면은 뭔가 자동차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뭐 영업이 잘 된다든지 이코 대수가 많은 이제 좀 그런 업체를 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좀 저는 시골에 있었지만 좀 이제 서울 쪽에 좀 해서 서울 쪽에 이제 좀 이제 일자리를 알아봐서 이제 여기 와서 이 집 일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뭐 처음에는 솔직히 뭐 이제 잘 모르고 서툴고 그러니까 뭐 차도 일부러 고치러 왔는데 일부러 내가 고장도 많이 내기도 하고 이제 혼도 많이 나고 이제 욕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일단은 많이 접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경험 그리고 내가 부러뜨리고 내가 고장 내고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그걸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2배 일을 더 하겠죠. 다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거 왜 부러졌고 이거 왜 고장이 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장이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다. 한마디로 이제 노하우죠.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 노하우는 뭐 고생과 이제 어떤 귀차니즘과 어떤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그런 이제 수고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일부러 이제 처음에는 형들이 내가 맨날 이제 고장 내고 그러니까 이제 차 잘 막 안 맡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임하고 뭐 밤에 이제 야간이라든지 뭐 이런 뭐 출동 업무나 이런 거를 일단은 뭐 많이 원래부터 많이 했지만 일부러 제가 일부러 전담을 해서 좀 다양한 케이스의 차량들을 좀 만나보기 위해서 이제 좀 이런 출동 업무나 이런 것도 좀 이제 열심히 다녔고 뭐 일단은 뭐 어떤 차량들이 와서 그냥 무조건 뭐 다 만져보고 뭐 해보고 경험해보는 게 그런 이제 노력인 것 같아요. 같은 날 같은 시각 일반 하이브리드 전기 등의 정비소에 동시에 왔다면 초분까지 같아서 분초까지 왔다면 어떤 작업부터 정비하실 것 같으세요? 뭐 일단 동시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일단은 먼저 뭐 현상을 먼저 들어봐야겠죠. 들어보는데 무조건 다 작업을 한 번에 들어갈 수는 없고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숙련이 되면서부터 이런 현상이나 이런 걸 들으면 어떻게 점검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이제 계획이라든지 그런 기준들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뭐 생각이 잘 나요. 그래서 일단 세 차량의 케이스를 다 들어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경정비나 이런 수준의 정비가 아니라고 하면 좀 점검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한다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뭐 쪽에 차량을 먼저 점검을 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뭐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리나 아니면 뭐 점검 이런 것들이 좀 더 빠를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걸 먼저 할 것 같고 그리고 전기차는 일단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증상인지 먼저 일단은 확인한 후 일단은 그 내용을 고객한테 좀 인지를 시켜드리고 아마 이제 센터나 아니면 큰데 이제 전문 업체로 아마 좀 돌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이브리드도 일단은 제가 이제 완벽하게 확신을 갖고 작업할 수 있는 한 그래도 이제 거기 찾아와 주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점검을 해봐야겠죠. 시간을 두고. 이번에는 난방 장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 장치는 주로 이제 뭐 겨울이나 날씨가 추울 때 운전자로 하여금 이제 좀 이제 체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해주기 위한 그런 이제 장치인데 기본적으로 난방 장치는 엔진에 사용되는 이제 냉각수 엔진 구동하다 보면은 냉각수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 열을 이용을 해서 실내에 이제 히터 난방을 이제 해주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점검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냉각수가 제대로 잘 순환이 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을 먼저 합니다. 엔진의 냉각수 온도가 정상적이지 않거나 냉각수 양이 부족하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난방장치 작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기본적으로 그걸 먼저 점검한 후에 실내 온도가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실내에 연결되어 있는 냉각수가 유입되는 히터 코어라는 이제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그런 이제 조그만 라디에이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 히터 코어에 바람을 쐬서 이제 그 바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인데요. 그쪽에 혹시라도 뭐 막힘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일단 시동을 걸고 냉각수가 순환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온도는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걸고 냉각수 순환 상태를 점검하기 전에 먼저 냉각수 양과 냉각수 상태를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냉각수 라디에이터 캡을 엔진이 어느 정도 냉각된 상태에서 이제 냉각수의 이 색깔과 그리고 뭐 이물질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먼저 상태를 봅니다. 후에 우리 이제 비중계를 통해서 냉각수의 그 비중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 차량의 냉각수인 경우 보통 비중이 영하 37도까지 이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태여서 색깔이나 상태 그리고 이 보조 탱크 양이랑 이 라디에이터 냉각수 양의 상태를 봐서는 정상적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냉간 시에 초기 시동 시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제 라디에이터 호스라든지 히터 호스의 온도가 매우 많이 낮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난방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엔진이 조금 시동을 공회전을 좀 유지를 해서 냉각수가 좀 이제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호스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제 온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맨손으로 만지면 이제 뜨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갑을 끼고 이렇게 손을 만져보면서 이제 한 뜨뜻한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순환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은 라디에이터 상부 일반적으로 이제 상부에 있는 호스는 이제 그 엔진 시동에 의한 그 열에 의해서 이제 따뜻하게 데펴지지만 라디에이터 코어 막힘이라든지 뭐 서머스태트 불량 그리고 워터펌프 불량에 의해서 순환이 불량하다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공회전이나 온도를 올린 후에도 라디에이터 호스 하 엔진으로 들어가는 라디에이터 호스 하의 이제 온도를 만져봤을 때 이제 이게 이제 따뜻하지 않고 차갑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냉각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난방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고장 그 난방 장치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되나 안 되냐의 그런 이제 참고 사항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만약 이제 순환이 양호하다면 이제 실내 쪽 그 이제 냉난방 장치 쪽으로 일 때는 냉각수의 호스, 히터 호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히터 호스의 온도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서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축전지 성능은 전압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멀티테스터를 활용해 단순 전압을 측정합니다. 멀티테스터 모드를 DC 볼트에 위치한 후 적색 리드선을 플러스 단자에, 흑색 리드선을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하여 전압값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용량 시험기를 활용해 축전지 용량을 점검하는데요. 여기서 축전지 용량 시험기는 고정된 부하를 일정 시간 주었을 때 전압 강하량으로 성능을 판정하는 장치입니다. 발전기 검사는 발전기 충전 전압 시험을 할 때는 축전지가 정상 상태인지 확인한 후 전압계의 모드를 DC-V로 설정하고 적색 리드선을 발전기의 B단자에, 흑색 리드선을 차량의 접지에 설치하여 발전기 충전 전압을 측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암전류를 측정할 때는 멀티테스터의 모드를 10A로 설정하고 테스터의 적색 리드선의 위치도 10A로 변경한 후 축전지의 마이너스 단자와 마이너스 터미널을 분리합니다. 그런 다음 분리한 마이너스 터미널에 멀티테스터의 적색 리드선을 연결하고 축전지의 마이너스 단자에 멀티테스터의 흑색 리드선을 연결하여 측정하면 됩니다. 냉난방 장치의 고장 유무 진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기를 이용한 냉난방 장치를 진단은 먼저 점화 스위치를 ON합니다. 진단 장비를 운전석에 있는 자기 진단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차종 및 시스템을 선택하여 DTC 고장 코드명을 확인합니다. 에어컨 압력을 측정하여 진단할 때는 저압과 고압이 모두 낮거나 사이트 글라스의 기포가 확인되면 냉매가 부족하다는 의미 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블로어 모터 성능을 통한 진단은 히터 코어에 뜨거운 냉각수와 증발기에 차가운 냉매가 유입되어도 실내로 공기를 유입시켜줄 블로어 모터가 정상 작동해야 냉난방 성능을 온전히 발휘시킬 수 있습니다. PTC 히터를 통한 진단은 열 효율이 좋은 커먼 레일 차량의 냉각수의 폐열이 적어 워밍업 시간이 더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온수식 난방 장치와 더불어 난방 보조 장치인 PTC 히터를 사용하며, 그리고 자동차의 암전류를 측정할 때는 배터리 방전을 예방하고자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만 작동되며 엔진 컴퓨터와 에어컨 컴퓨터가 연차적으로 3개의 PTC 릴레이를 구동하게 됩니다. 에어컨 작동의 이상 유무를 통한 진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을 그늘진 곳에 정차시킨 후 차량의 모든 도어와 후드를 개방하고 에어컨 가스 게이지의 저압과 고압 라인을 차량의 에어컨 서비스 포트에 연결하고 블로어 유니트의 입구에서 공기 흡입구의 온도를 측정하는데 에어벤트 토출구에 건식 온도계를, 블로어 유니트 입구에 건 습식 온도계를 각각 설치합니다. 끝으로 에어컨 가스 게이지에 고압이 14에서 16kg/제곱센티미터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압력이 높으면 컨덴서에 물을 부어 압력을 낮추고 압력이 낮으면 컨덴서 전면을 덮어 압력을 높입니다.